저는 중천 테이블에서 또 우리 원주 시민이 철학책을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그걸로 또 이어지면서 토론과 같이 하고 또 지금 보면은 또 한강, 그러니까 1강부터 또 4강까지 또 시민분들의 또 어떤 시민 철학자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돼서 또 너무 좋은데 또 거기에 제가 4강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네,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좀 용기 내서 준비를 했지만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저는 그 4강에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또 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제목이 있어서 덜컥하고 접수를 했는데 네, 저한테는 이 기회가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했던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기회여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벼운 마음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나는 시민 철학자다라는 1강부터 3강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1강을 듣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또 저한테도 계속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도 또 저를 또 계속 질문을 했고, 3강에서도 또 행복의 조건은 또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이 3강에 공통적으로 제 나름대로 해답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해답은 자기다움이라는 네, 그런 단어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은 제가 맡은 4강에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건 혹시 이것 또한 자기다움이 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그래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다움이 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유튜브를 많이 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쳐보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행복하게 사는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또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아니면은 진달래는 진달래처럼 사는 것이 자기 다음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감춘미는 감춘미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지금 제가 5년 정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놓고 한 5년 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망설이는 거예요. 어떤 걸 하고 싶으면은 망설이고 생각은 되게 많은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포기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이랑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그건 안 돼!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좀 낮아지면서 뭔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막혀있다는 느낌을 계속 많이 받았었어요. 저의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원주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도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밖이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원주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원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역사박물관, 그 다음에 무당원, 그 다음에 향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여름방학 특강으로. 그래서 거기에 또 저희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도 해가지고 한 10명 데리고 가서 그 성균관에 대한 어떤 예의 범죄 같은 것도 배우게 하고 그렇게 관심이 있는 곳으로 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 계속 접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하면서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셌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꿈을 꾸게 되고 이제 도전하는 기회가 또 오게 됩니다. 저한테. 근데 우물한 개구리는 그냥 그 우물 안에서 그냥 도전만 했어요. 네. 도전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문화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했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시련 겪기도 하고 그런데 또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그림책 강의나 아니면은 인문학 쪽으로 강의를 들으러 계속 다니면서 제가 좀 부족해서 떨어졌거나 생각을 해서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강의들을 많이 다니면서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련이 있다가 보니까 또 지금 참석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지인분들이 또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지금 2017년도부터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거 하면서 지금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용기가 생겼고 또 그런 기회가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이런저런 활동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잘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강연에는 아마 저한테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드디어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2017년도에 그림책 하면 아이들만 보는 책이라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2017년도에 엄마의 품이라는 그림책을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그 시 그림책인데 눈물이 펑펑 흘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림책을 읽고 눈물을 흘린 이유가 지나서 생각하니까 산후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울증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병인데 우울증인데 그림책 한 권으로 제가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그림책이 아이들만 보는 책이 아니고 어른들을 봐도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림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신이 들면서 더욱 저는 이제 이담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계속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림책 기초나 이론이나 아니면 역사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2017년도에 이제 제가 2017년도에 그림책 이담에서 이제 좋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분을 만났는데 그 네 분을 만나면서 그림책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획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근데 그것도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각은 있는데 자꾸 망설이고 포기하다 보니까 생각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저희 팀원분들이랑 얘기를 했더니 좋다. 그 아이디어가 도서관에 이용객들이 안 온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책을 가지고 시민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가는 그림책 여행이라는 걸 해가지고 원주시의 4군데를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은 홍보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독병원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박경리 문학공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하상가 아시죠? 지금 보건소 지하에 있고 협동조합에 있는 거기 광장이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노숙자분들이 좀 계셔서 좀 거기를 시민분들이 지나다니지 않으려고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딱 타깃을 하고 거기에다 그림책 전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 지하상가에 있던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거기 있는 시민분들이 지나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공간이 전시장이 될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공간이 어떻게 전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은 시민분들과 뭔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획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그림책을 전시를 했는데요. 병원 또한 특히 이제 소아병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엄마랑 매점 갔다가 아니면 병원을 안에 돌고 하는데 저희가 전시를 하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되게 그림책을 계속 이렇게 계속 읽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정말 그 도서관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그림책들을 이제는 시민들이 찾아가면은 정말 괜찮겠다 하면서 그런 거를 제가 좀 요거 그림책을 가지고 원주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제가 이담에서 그림책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랑 동아리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13명이 이제
동아리에 들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동아리 이렇게 팀원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해서 원주 그림책 발전소라고 해가지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공감대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무가 있는 게 보이시는데 지금 그 그림책 길을 걷다라는 거를 신혜은 그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저 2018년도에 교수님한테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어떤 교류를 하면서 그림책 길을 걷다를 2018년 1월 달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원주에다가 접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신혜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기 관련된 분들한테 꼭 이제 원주에다가 꼭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원주도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또 2019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이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랑 이제 네트워크 파티라고 해서 그것도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문학에 관련된 그 기관들을 기관들이 있는 동을 이렇게 중심으로 저희가 지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물단지라는 그 지도를 만들어서 이담을 활용하는 시민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림책 버스가 연세대에 있었어요. 연세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박경리 문학공원, 그 다음에 이담,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네별로 이제 어떤 그 기관들이 있는 걸 알려주자 해서 그림책 관련된 기관들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지도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2020년에 제가 저한테 아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담에서 그 개설한 그런 강의들을 받다 보니까 차곡차곡 쌓인 느낌이었어요. 차곡차곡 쌓여서 딱 2020년도에 제가 이제 그 전시를 옛 법원에서 전시를 전시를 했습니다. 원주 시민으로 이제 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좀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되게 좀 제가 그 전시를 한 게 되게 좀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내 안의 불안 어떤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내 안의 불안 어떤가요?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림책도 활용을 하면서 나 혼자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을 혼자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불안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을 풍선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방을 이렇게 들어가면 마지막 방에는 내 안의 불안을 표현한 풍선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불안을 표현한 풍선들이 많아서 어떤 고등학생은 그렇게 체험한 거를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만 되게 불안한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방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의 불안한 풍선들을 보면서 그럼 나도 다른 사람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니까 내 불안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풍선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2020년도에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담에서 배운 이론들을 토대로 그림책 전시를 해서 옛 법원에서 전시를 한번 해봐서 조금 더 이렇게 기획할 수 있는 거를 하니까 조금 저 자신한테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은 제가 그 동네에서 저는 이제 태장 일동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활동을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가 태장 일동 살고 있는데 태장 일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갔냐면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좀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꿈 같은 거는 어떤 그 공모사업 같은 걸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태장 일동뿐만 아니라 원주 시내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 또 운이 좋아서 저희 그 고영식 위원장님이 또 저에게 미래마을 그림 그리기라는 그 공모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해보라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그림이 그냥 버려지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태장일동 그 주변에 그 출품작 지금 180개 장이 넘는 거가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작품도 지금 학성초등학교 그 울타리에 다 전시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그거를 다 그 마감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시하고 있어서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그 공모전에 제출한 친구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기 그림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엄마한테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하고 그렇게 해서 2021년도는 제가 이렇게 제가 꿈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에 보시면 태장일동은 가메기라는 마을 역사가 있어요. 그 마을 역사인데 그것 또한 지금 문헌에도 조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장일동에서 사는 동민분들도 아는 오래된 분들은 알지만 이제 그냥 이사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도로명이 또 가메기 사거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벽화 사업을 통해서 그 가메기라는 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 태장일동 동사무소 3가리에 가메기 벽화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021년까지 드디어 우물안 개구를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가 그냥 이렇게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냥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련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과의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또 상대방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울림할 때도 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장소 섭외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준비할 때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게 할 때마다기보다는 저는 그 전부터 그 인문학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옛날 고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자주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서 삼경 아시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논어나 맹자 이런 책들이 저는 이상하게 읽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저의 생활 속으로 이렇게 응용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이게 바로 읽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2017년 그때부터 조금 그런 걸 찾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은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는 막 좋은데 어울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 좀 아니면 상처받았을 경우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될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책을 막 넘겨요. 그러면 제가 힘든 그거에 딱 맞는 그 글이 나와요. 그럼 그 글을 계속 몇 번씩 읽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또 제 반성도 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또 그러면 조금 더 거리두기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동양 철학자분들의 책들을 조금 보면서 그리고 또 유튜브가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하게 최진석 교수님 그 유튜버를 보게 되면서 계속 계속 그러니까 거기도 계속 이제 올라오니까 쭉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서, 저는 그때마다 뭐 힘들 때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고, 또 이상하게 저는 힘들 때마다 그거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고 제가 그냥 착각해서 듣는데, 그냥 유튜브에서도요, 그냥 영상이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면은 좀 그거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이 저한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다 보면은 또 도움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을 또 제가 자주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읽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책 제목으로도 좋지만 항상 저한테 책찍질할 때 그래도 다시 계속 가라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2017년부터 계속 쭉 포기할까 하다가도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 할까. 근데 시작하는 거는 힘들기 시작하면서 과정도 힘들어요. 근데 마무리할 때 그 희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열감 때문에 또 시작하게 되고 또 과정을 또 밟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냥 계속 가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갖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있는 책이지만 또 저한테 그렇게 아까 엄마의 품이라는 그림책이 다가왔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림책이 또 그런 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요 5가지가 계속 이제는 저의 루틴이 돼서 제가 힘들 때마다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과 활동들을 할 것 같습니다. 우물박 개구리는요, 이제 꿈을 찾았습니다. 어떤 꿈을 찾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책 문화 기획자라는 거를 번뜩 저번에 그 강의를 할 때 이보란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강의를 하셔가지고 조언을 좀 얻고 싶어갖고 어땠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시고 막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보란 선생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문득 저의 꿈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도움을 좀 받으면서 그림책 문화 기획자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이게 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꿈인가 했더니 좋아하는 일이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일이 제가 좋아하는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림책 지금 현재 원주가 그림책 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가 거기에서 또 활동하면서 그림책을 모든 원주 시민들이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활동을 읽을 수 있고 또 지금 원주 그림책 예술센터에서는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자기만의 그림책을 출판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보탬이 되는 거를까 하는 좋아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전시 기획이에요. 전시 기획이어서 일반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전시가 아니라 지속성 있는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지금 전시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제가 그림책을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이 아니라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그림책이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지금 2018년부터는 지금 개운동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지금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전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2주에 한 번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전시하고 있고, 그다음 태장일동 주민자치센터 1층에 또 지금 그림책을 또 전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원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지금 전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새동네 경로당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림책을 어른들과 만나면서 그런 경험을 제가 쌓으면서 태장일동을 어느 그 그림책으로 좀 특성화되는 그런 동네를 만들고 싶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태장일동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고요. 저 뒤에 보시면 그림책이 전시되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원주에서 제가 전시하고 있는 건 외국 그림책보다는 한국 그림책을 전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그림책을 자꾸 이렇게 알려드려야지 그림책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 그림책보다는 한국 그림책을 전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개는 외국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그림책이랑 저건데 그 그림책 말고 다른 그림책들은 한국 그림책.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시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 그림책 위주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물박 개구리는요, 그림책 문화 기획자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강의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자기 다음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꿈을 찾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꿈을 찾은 개구리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세상과 함께 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 제가 문화 기획자가 되면서 저는 또 전통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전 철학 도서관이랑 그다음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 예술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더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하고요. 그런데 여기 더 확장될 수도 있어요. 문화원에서도 하고 싶고요. 역사박물관 이런 곳에서도, 그다음에 조엄 고구마 그런 곳에 거기에서도 또 그림책을 전시하고 싶고, 이렇게 꿈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